시골에 사는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주 몰래 그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뭐야. 그냥 평범한 방이잖아. 막상 들어가 보니 뭔가 특이한 점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실망한 저는 혹시 뭔가 더 있나 싶어서 거기에 있던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희나 인형을 작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일본식 인형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보니 이상하게 무서워. 공포심이 올라와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저희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방은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선 안 되는 방은 30년 전 집을 증축할 때 정원을 부시고 만든 방으로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 돌아가신 고모가 썼던 방이었습니다. 고모가 이 방을 쓰기 시작할 때 고모는 그 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몇 시에 자더라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꺼두었던 불이 한밤중에 다시 켜지고 베개 근처에서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웃는 얼굴로 앉아있다고. 내가 자고 있는데 이쁜 여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면 이거 완전 포상 아니야? 아닙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단발머리 여자는 불이 켜져 있음에도 얼굴만 새까맣게 보이지 않았고, 단지 이 여자가 고모는 웃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고모는 가족에게 기분 나쁜 일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하고 있었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어 고모의 아버지에게, 저희 할아버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만 할아버지는 시집도 안 간 주제에 이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장난치지 말고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 라고 고모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보름 정도 지나고 할머니는 문득 고모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고모는 그 일 이후에 방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고 항상 상냥하게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모의 모습에 할머니는 이상한 현상이 없어졌구나. 이제는 이상한 악몽을 꾸지 않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고모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어. 전부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곤 평소 조용했던 고모가 절대로 하지 않은 선뜻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의 이런 이야기가 진짜였거나 단순히 고모의 환각이었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의 웃음. 그리고 며칠 뒤 한밤중 고모의 옆방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할머니가 고모 방에서 잣, 잣, 잣 같은 구멍을 파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인 할머니는 고모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방의 다다미를 다 잡아떼 두었습니다. 뭐? 집값이 나락으로? 고모는 다다미를 빼 드러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일사불란하게 구멍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웃으며 구멍을 팠습니다. 그러더니 고모는 찾았다. 바닥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고모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작은 인형. 그 인형은 땅속에 묻혀있다고 말하면 믿지 못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고모는 그 인형을 할머니에게 건네주고 빙그레 웃더니 벽으로 걸어가 머리를 벽에 부딪힙니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고모를 말립니다. 하지만 고모는 엄청난 힘으로 할머니를 밀쳐냅니다. 정말 다 뭐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나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 웃음소리가 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거기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웃음소리였다는 것을. 그대로 10분 이상 벽에 부딪힌 고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그 모습에 장난감 같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런 소란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고모는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런 짓은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 상태가 엉망이 될 정도로 혼자 자해할 순 없다. 이에 고모는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할아버지는 딸의 말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면서 인형을 들고 절로 갔습니다. 거기서 스님에게 방을 보여주고 인형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스님이 방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토를 했습니다. 옛날 이 장소는 전염병으로 죽은 어린 아이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당 위에 방을 만들었기에 이 방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님은 엄청 험악한 얼굴로 절대 이 방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공양을 부탁한 인형에 대해선 공양은 못한다. 어중간하게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 공양을 거부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형을 처분하려 했지만 결국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다시 그 방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곤 방을 사용 금지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할머니는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셨습니다. 잠깐만. 그럼 내가 방에서 본 그 인형은 뭐야?